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한자어는 세 글자, 3음절짜리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글자 중에 하나죠. 맥반석입니다. 맥반석이고 실제로 발음은 맥반석 이렇게 되겠죠. 자, 맥반석 주로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어떤 구이 같은 것, 찌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돌의 이름입니다. 맥반석 계란,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반석 오징어도 있습니다. 이 오징어라는 한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오늘의 한자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적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맥반석인데 한자가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자, 맥반석 한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아시다시피 보리 맥자입니다. 옆에 있는 것이 이게 갑골문인데요. 보리의 펜싹하고 뿌리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올레자가 원래는 보리의 뜻이었는데 이게 오다의 뜻으로 강화되면서 나중에 뒤쳐질 치자를 붙이면서 보리 맥자가 됐고, 특이한 것은 제부수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좀 특이하겠죠. 참고로 보리 맥자 같은 경우는 이 단독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끌게 되면 이게 뭐 국수면자라던가 아니면 뭐 누룩국자라던가 할 때는 획이 하나 더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누룩국자도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에 구불곡자를 써도 뭐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 할 때는 보리 맥자 기준으로 오른쪽 획이 좀 이렇게 길어진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 11획이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올 내자죠.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보리 맥자를 아예 이렇게 써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아시다시피 밥 반자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옆에 있는 것은 이 밥을 이 안치는 밥을 만드는 어떤 그릇이나 아니면 솥 같은 걸 얘기하고요. 옆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언덕에 이 손이 나타나는데 이게 반복하다의 뜻으로 만약에 본다면 매일매일 먹는 반찬도 매일 먹지만 특히 주식인 쌀, 보리 등의 밥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반자가 됐다. 돌이킬 반자가 됐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무리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 밥반자의 이 글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음을 나타낸다,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딱 맞게 되죠. 밥식자 옆에.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돌석자는 6급에 배정되어 있고 언덕에서 절벽에서 돌이 탁 떨어져 나오는 그렇죠? 보통은 뭐 풍화작용 등을 거치면서 돌이 보통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죠. 바위에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3급, 준3급, 6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밥 반자 13획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복잡하게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13획이고요. 돌석자 쉽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 맥반석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맥반석의 돌 이 모양을 표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맥반석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누런 흰색을 띠며 거위알 또는 뭉친 보리밥 이것이네요. 보리밥, 맥반. 보리밥 모양을 한 천연석이다. 예로부터 정수기, 그렇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는 돌로 알려졌으며 예전에 한참 많이 썼습니다. 맥반석, 정수기. 요즘에는 제가 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네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나나 보죠. 중국의 산동이나 내몽고 쪽에 맥반석의 최대 산지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반석. 결국은 별 뜻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촘촘히 박혀 있는 이것들이 다 보리알같이 생겼다. 저는 쌀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붙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닌 것 같고요. 위키백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학술적으로 분류된 암석의 일종이다. 학술적으로 맥반석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게 화산암인지 화강암인지 알 수 없는데 중성질 반암, 이건 반점을 말하죠. 에 해당한다. 민간요법 등에서 특정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걸로 뭐 물을 내리면 혹은 뭐 여기에다가 뭐를 굽거나 찌거나 하면 뭐 효험이 있다라는 민간요법 정도로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맥반석이란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시진의 본초 강목에 맥반석이라는 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명나라 때부터는 혹은 그 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맥반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맥반석, 보리밥 모양이 박혀 있는 이런 돌을 말한다. 자, 그래서 맥반석 예전에 보시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정수기가 지금처럼 필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무실이나 집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수기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맥반석이란 말이 여기 있죠. 물에 담가두면 정수의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988년도 신문이고요. 98년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맥반석 정수기 시판. 네. 그래서 둘 다 매일경제인데 거의 그 광고에 가까운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맥반석 정수기, 생수기 쓰고 있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쓰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는. 요즘에는 이걸 잘 믿지는 않죠. 거의 민간요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반석 계란, 달걀이죠. 맥반석, 그다음에 오징어 뭐 이런 거는 제가 최근에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효험이 없고 굽는 데나 쓰인다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맥반석을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쓰고 있을까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마크한세키라고 해서 맥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반자도 우리는 이렇게 밥식자를 예전 모습 그대로 쓰고 있는데 반해 그렇죠?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밥식자를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이판시라고 해서 꽤나 자주 이 단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오징어나 뭐를 굽기도 하고요. 여기 화분에 뭐 갈아서 넣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맥반석에 맥이 보리맥이고 밥 반자가 들어간다. 뭐 이게 저로서는 좀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판시. 네. 참고로 타이완에서는 이 보리 맥자의 약자나 간체자를 쓰고 있진 않지만 반자 같은 경우는 우리와는 다르게 또 일본처럼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글자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거의 찾기가 어려웠는데 elven이라는 단어가 하나 검색이 됐지만 글쎄요 똑같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barley stone이라고 해서 보리 돌, 보리 암석 이런 단어가 네이버 영어 사전에 검색이 되었는데 결국 이거를 쓰는 용례는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반석이란 말은 한중일 삼국 정도에서만 쓰고 있는 뭐 그런 단어다, 표현이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굳이 영어의 그 단어를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72번째 컨텐츠는 조금은 특이하게
우리가 흔히 듣고 있지만 그 한자에 대해서는 잘 유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단어인 보리맥, 밥반, 돌석으로 이루어진 맥반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한자어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